이 방송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한 편 만들고 편집을 해서 올리는데 하루 이상 갑니다. 예, 우리 젊은 사람들도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면은 이 방송을 켜서 하루를 소비하면서 내가 만드는 목적은 물론 뭐 젊은 사람들 몇만 명 하는데 무슨 어떤 인컴이라든가 어떤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는 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뭐 지금 내가 뭐야 이 한 50몇 편을 만드는데 지금 내가 막말로 그 누가 말 맞더나 수익 창출되려고 하는 그 발걸이까지는 100분의 1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뭐 도대체 뭐 저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취미로 제가 이제 저녁이라든가 어떨 때 좀 무료하고 참 이게 무료하고 어떨 때 좀 우울감에 빠졌을 때에 제가 이 방송을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전 그냥 취미로 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을 바꿨어요. 이왕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거 남한테 욕을 먹더라도 차라리 좀 더 올바른 소리를 하자. 올바른 소리로 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마음속에 어떨 때 그냥 이런 소리를 해야지 이런 소리 안 하면 내 화통 터지겠다 하는 이런 소리라도 한번 방송으로라도 좀 하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조금 방송의 이제 태도를 좀 바꿨습니다. 예, 바꿔서 물론 제 목적은 방찬 시니어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쩐 방찬 시니어의 모습을 보이고 싶은 그 분들은 뭐 연락 주시면 제가 그래서 방송 찍어서 정말 뭐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떤 저는 솔직히 그래요. 무슨 어떤 딴 마음이 있어서 뭐 이 방송을 해서 무슨 어떤 뭐 폼을 잡으려고 한다든가 뭔가를 좀 행세를 한번 하려고 한다든가 뭔가 어떤 좀 저기 한 어떤 뭐 선전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분명치 않은 그런 어떤 의도에는 저는 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자연적인 감동, 자연적인 우러나서 남한테 막 감동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의 모든 거를 내가 이렇게 시니어들이라든가 모든 젊은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뿐이에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 시니어들을 갖다가 꼭 시니어를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더 젊은 애들이 보는 걸 더 원합니다. 예.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요새 너무 나이 먹은 사람들이 과잉 칭찬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떨 때는 우리 사람이 그런 게 있죠. 너무 이렇게 칭찬을 너무 그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본질의 이상, 어떤 능력의 이상 모든 것을 과대평가하고 과잉 칭찬을 하다 보면은 버릇만 나빠집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저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저의 자식들에게도 저는 과잉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님 속 안 속이고 그저 자기네들 그냥 행동 나름대로 그냥 올바르게 하게 살면 그걸로 저는 만족입니다. 자식들한테 큰 기대 안 합니다. 무슨 뭐 남의 자식들 이렇게 남들은 뭐 자기 자식들이 요만한 끈아풀이만 있으면 이제 자랑하기 바쁜데 저는 그런 거 자랑하고 뭐 하는 거 그렇게 원치 않아요. 예. 자랑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줘야지 내가 인위적으로 알려서 자랑을 한다 그러면은 남들한테 어떨 때는 비웃음만 받아요. 예. 예, 겉으로는 어우 정말 장하네요. 아 훌륭한 자식 뒀네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립 서비스를 잘하죠. 예. 속은 안 그런데 웃기네 그러면서 그게 뭐 자랑이라고. 예. 그게 원래 속마음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유 야 훌륭한 자식 뒀습니다 하고 가식적인 말들을 하죠. 그러면 결국 그건 우리 자식들 욕먹이는 거예요. 왜? 나는 자랑스럽다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우리 자식들이 하는 행동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욕먹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알려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알려줘서 남들이 그냥 그걸 보고 아 정말 훌륭하네, 잘했네, 뭐 상 받을만 하네, 또 알릴만 하네 하고 이렇게 남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뭐 의식적으로 남한테 알려서 내 자식은 이렇습니다 폼 잡으려고 하는 거 다 그 역겨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저기 이 방송을 하면서 원래 자꾸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에 지금 주제가 넘어섰는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제목은 이제 제목이 그렇게 나갈 거예요. 정신병자와 제크나이프입니다. 정신병자와 제크나이프. 제크나이프 있죠?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칼인데 이렇게 버튼이 달려서 탁 누르면은 칼날이 쫙 펴집니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저희 제크나이프라고 하는데, 그날도 제가 보험회사 이제 근무하고 들어와서 제가 혼자 먼저 가게를 열었습니다. 보통 저는 뭐 12시 전에는 혼자 해요. 이제 와이프는 12시가 조금 이제 12시 지나서 나옵니다. 그날도 이제 가게 문을 열고 이렇게 이제 가게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들어오더군요. 근데 그 청년은 뭐 그렇게 체격은 크지 않고 그저 중키에 그냥 하여튼 들어왔어요. 똑똑한 얼굴로. 뭐 똑똑한 얼굴로 들어와서는 가게를 한 바퀴 휙 돌더니 그 통조림 이제 그러니까 선반에 올려 있는 이제 뭐 우리 미국 음식들은 이제 통조림이 많잖아요. 깡통에 들어 있는 것들이. 이제 그거를 보더니 그 통조림을 든 채 그 선반을 그냥 쾅쾅 치는 거예요. 그 통조림으로. 그걸 막 한두 번이 아니라 막 서너 번을 치는 거예요. 이쪽에 와서 또 치고 이쪽에 와서 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좀 버릇없는 이 친구가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막 계속 치니까 그 좀 이상한 놈이네 이러면서 제가 그 캐지레스터 있는 데서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너 뭐 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말도 안 해요. 쳐다보고 인상만 쓰고 쳐다봐요. 그랬더니 또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가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나가라고 이제 뭐 반강제적으로 쫓았습니다. 이제 그냥 문 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정문을 이제 이렇게 열고 나가라 하고 이렇게 나가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나가면서 저를 갖다 그냥 얼굴을 냈다 한 대 갈기는 거예요. 냈다 한 대 갈기면서 밖으로 나가더니 바로 이제 문 밖이죠. 이게 밖이 아니라 바로 이제 문 딱 열고 나가지고 나를 큰 대 때리고 밖으로 탁 나와서 나를 딱 쳐다보더니 내가 이제 맞았으니까 뭔가 좀 반응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제크나이프로 칼을 딱 꺼내는 거예요. 칼을 딱 꺼내더니 이제 버튼을 탁 누르니까 제크나이프처럼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제크나이프를 딱 들고 나한테 달려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어서 저는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발로 차면서 달려 들어가지고 그 친구를 바로 문 밖에서요. 이제 바로 문 밖에, 가게 문 밖에, 바로 이제 문 열기 전에 거기서 이제 발로 차고 큰데 내가 때리면서 그 친구를 잡아서 바닥에다 팽개치고, 그 다음에 제가 깔고 앉아서 그 칼 들은 손을 뒤로 이제 얘는 이제 지 얼굴을 바닥으로 하고 밑으로 얼굴 바닥으로 한 상태로 제가 눕혀놓고 위에서 이제 올라탔어요. 올라타가지고 그 칼을 드는 손을 잡아가지고 꺾었습니다. 꺾어가지고 이제 칼을 빼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바로 버스 정거장도 있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제 뭐 한 60대 후반 정도 되는 할머니가 여자 할머니가 막 이렇게 이제 황급하게 오는 거예요. 저쪽으로 오더니 저보고 하는 소리가 그 팔 놓지 말라고 그래. 그 팔을 놓으면 안 된다고, 이제 그 손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손이라는 게 뭐냐, 칼을 이제 잡은 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칼 잡은 손을 이제 꺾고 이제 등 뒤로 꺾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다가오더니 그 칼 잡은 손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요. 홀드 타이 하라고. 그러면서 그게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 어머니예요. 그 사람이 이제 어머니인데 그 친구의 그 손을 놔서 만약에 놓치면은 얘가 칼로 너를 찌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칼을 이제 그 손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꺾어가지고 그 칼을 강제로 뺏었습니다. 강제로 그 칼을 뺏어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패스했어요. 예, 나는 걔를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제 칼을 건네받고 놓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경찰 올 때까지 놓으면은 이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혼자 뭐 그땐 가게 혼자 있었으니까 그냥 뭐 전화를 걸 수가 있어야지. 그 당시는 뭐 핸드폰이 유행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르고 이제 사람들한테 좀 전화 좀 걸어라 이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제가 문 앞에서 싸우고 막 엎어놓고 누르고 막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이 중에 모여들었죠. 그런데 이제 건너편에 있는 그 이제 우리 가게 건너편에 사는 있는 여자애도 이제 싸움을 하니까 그 여자가 뛰어왔어요. 근데 그 여자가 뛰어온 거는 내 편을 들으려고 뛰어온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집 식구들하고 저하고는 좀 앙숙이에요. 굉장히 그 집 식구들이 싸나워요. 싸나워가지고 뭐 시스들이나 브라들이나 뭐 엄마나 다 싸나워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앙숙이에요. 제가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해요 가게들을. 그래 이제 그 얘기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얘기도 이제 거기 또 비극적인 얘기가 이제 하나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여자가 뛰어 건너온 거예요. 그 여자가 뛰어온 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내 편을 들어주려고 온 게 아니라 저기 보니까 그 정말 이렇게 뭐 우리가 쉽게 말할게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니까 자기랑 같은 그 동족 그러니까 우리가 흑인을 내가 깔고 앉아서 이렇게 때리니까 지는 사실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그 할머니가 그 아들 놓으면 안 된다. 칼을 이제 내가 뺏어서 주고 칼을 뺏어서 이제 그 엄마한테 전하는 걸 다 봤잖아요. 보니까 이제 얘가 편을 들러 왔다가 아, 요건 조금 긴박한 상황이네. 그랬더니 지가 전화를 했어요. 이제 공중전화에서. 이제 그 당시 공중전화는 그 111이나 911 같은 거는 이 동전이 없어도 돼요. 공중전화가. 그래서 얘가 경찰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 부르고 내가 보니까 부르더라고요. 근데 뭐 나도 개용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뭐 이제 뭐 서로 눌러달라 무슨 뭐 고맙다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지가 누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한 10분, 15분이니까 경찰이 왔어요. 근데 그동안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놈은 뭐 일어나려고 그냥 계속 발악을 하죠. 그러니까 뭐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제가 오늘 또 유튜브 편에서도 말을 했지만 제가 호신술을 중학교 2학년부터 했습니다. 제가 유도를 했어요. 유도를 중학교 2학년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 붙잡고 누르기 뭐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안 배운 사람보다 낫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얘가 경찰 올 때까지 내가 걔를 누르고 있었어요. 깜짝 못하게 팔을 꺾고. 그러고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와서 이제 경찰이 오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일어났죠. 풀어주고 그래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그럼 그 칼이 어딨냐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그 칼이 어딨냐 그럼 얘가 들었던 칼이 어딨냐.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엄마인가 본데 내 이 여자를 줬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그 엄마한테 묻더라고요. 너 칼이 어딨냐? 칼 다오. 그런데 야, 걔 어머니니까 그 할 수 없어요. 아들이고 이 사람은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내가 칼을 줬더니 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널 줬는데 왜 없냐? 그랬더니 말을 잘 안 해요. 칼이 없다는 거예요. 손에 없어요, 진짜로. 그게 제 직감에, 그 뭐냐면 이제 행길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제 행길하고 인도 사이에 중간중간에 물 빠져나가는 그 있잖아요. 하수도 물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약간의 이렇게 그 인도와 그 차도 사이에 그 사이에 약간의 공백간 물 빠져나가게끔 되는 호흡들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 딱 직감에 이 안에다 버렸나 보다. 이제 이 안에다 버렸나 보다. 이제 던져놓겠죠, 구멍에다가. 그래서 제가 엎드려가지고 그 구멍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거기에 이제 그냥 비가 오면 쓰레기들이 막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밑으로 안 떨어졌어요. 그 칼이 그 쓰레기 더미에 탁 위에 있는 거예요. 구멍 안에 있는 그 쓰레기 더미에. 제가 손으로 들어가서 이제 손으로 집어넣고 그 칼을 꺼냈습니다. 꺼내서 이제 했더니 이 칼이다. 그러니까 경찰도 놀랐어요. 이제 거기서 찾을 줄 몰랐죠. 그걸 찾아서 경찰한테 줬어요. 경찰이 보니까 뭐 재크나이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그 아들이 정신병이 있는 거예요. 정신병이 있어서 그날 이제 이렇게 통원 치료를 하나 봐요. 이제 아마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워싱턴인 경우에 미국이나 다 어디 마찬가지지만 그 통원 치료를 하면 정신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우스 이스트에 그거 치료하는 병원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사우스 이스트를 소개할 때 그 병원을 내가 한번 약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세인트 뭐라고 하는데 내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통원 치료 받으러 그 병원을 가는 중이었어요. 그 이제 우리 동네는 안 사는데 버스를 갈아타는 게 바로 거기서 갈아타야 돼요. 그래가지고 갈아타면서 내려서 다음 어떤 자기가 갈아타려고 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 바로 뒤가 이제 가게니까 버스 정거장 바로 옆이 가게니까 혼자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 칼을 잡은 손을 놔주면 얘가 칼부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전과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나한테 절대로 저거 놔주면 안 돼, 놓치면 안 된다,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게 그냥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손을 꺾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칼을 강제로 이제 손을 꺾고 강제로 칼을 뺏어서 어머니를 줬더니 어머니는 또 모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그 칼이 또 경찰이 와서 그 칼을 보면은 자기 아들이 더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수채구멍이 저렇게 말하자면 거기다 구멍에 던져놓은 거죠. 근데 다행히 그 쓰레기가 있던 바람에 그 밑으로 안 떨어지고 손을 집어서 꺼낼 만한 곳에 그게 이제 걸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그 경찰은 이제 아무래도 그 정신병 이제 전력이 있고 거기 뭐 이제 진료 카드라든가 이제 가지고 다닐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확인하고 그냥 인포메이션 주소만 적고 그날 그냥 그 자리에서 경찰은 일단 병원에 가야 되니까 이제 그냥 하여튼 인포메이션만 줬고 그냥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제 고맙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일을 저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DC에서 장사하다 보면은 뭐 도둑이고 이제 도둑질을 하고 뭐 이래서 또 잡으면 싸움도 하고 그런 사소한 싸움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것도 주인이 가격하게 저기 안 하면은 그냥 뭐라고 했다가 그냥 주인이 뭐 끝까지 물건 느리지 않으면 그냥 욕하고 그냥 가고 그러고 끝나요. 근데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하나라도 어떤 때 행복을 받아야 되고 끝까지 걸고 저는 한번 그래 놓으면 가게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내가 그 가게를 오픈했을 때에 정말 그래서 수많은 싸움을 했어요. 근데 딱 행복을 받아낸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제 말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도당한 것도 그렇고 크게 싸운 것도 동네 사람하고 해서 그렇게 크게 싸운 게 없어요. 동네 사람하고는 기껏해지냐 말다툼 정도. 근데 제가 정말 뭐 얻어맞고 병으로 얻어맞고 몽댕이로 얻어맞고 이런 것들은 다 거의 95% 99%는 그냥 외부 사람들. 이제 거기 뭐 친구한테 놀러 왔다든가 친척이 또 그 사는 사람 또 놀러 왔다든가 뭔가 외부 사람들이 거기 잠깐 들렸다가 가게니까 들어와서 이제 그런 행동들이
그게 벌어지고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그 할머니 말대로 제가 힘이 딸리고 또 그렇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제가 그냥 속된 말로 깡이 없었다면은 그날 그 친구한테 당했겠죠. 예, 당했겠지만 예, 저는 그렇게 해서 당하는 거 총을 내지 않는 한 총을 제압해 되지 않는 한 뭐 저는 항복은 안 합니다. 근데 총을 댔을 때는 특별하게 제가 이렇게 그 반항은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냥 총 이렇게 딱 대고 돈 달라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돈 내놔 김여mon이 이렇게 홀답 이제 그렇죠. 홀답 그리고 이제 스틱업 뭐 이런 이제 강도들이 쓰는 말이 이제 홀답이라는 스틱업이라고 이런 소리를 많이 써요. 그리고 김여mon이 그러면서 이제 브라운 뱅트 어떤 놈은 이제 그 브라운 봉투 그러니까 이제 그 봉투가 이제 브라운 색깔이다 보니까 거기다 돈 그냥 탁탁 담아달라고 그러고 담아주면은 그냥 갖고 그 동전 그게 왜냐면 동전을 주머니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브라운백 하나 저기 뭐 지네들이 꺼내든 달라고 했던 그냥 브라운백을 탁 넣은 다음에 동전통을 거기다 동전을 그냥 확 쏟아요. 그러면서 이제 돈도 막 거기다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 브라운백을 그냥 뭉쳐지고 그냥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단순히 총 요렇게 대고 돈 내놔 이래서 돈을 탁 주면 뭐 얌전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도는 뭐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7번 한 번은 미수고 그러니까 제가 심하게 당한 건 두 번이에요. 2번인데 그 나머지 강도들은 그냥 총을 대니까 어떨 때는 아씨 똑같은 놈이 2번이 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주면 그냥 갑니다. 그런 게 그거는 정말 간단한 강도예요. 물론 그런 간단한 강도도 당하면 안 되고 그것도 위험하게 변할 수도 있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거죠. 총을 앞에 갖다 댄다는 것. 그거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뭐 세븐일레븐의 교육도 받았고 절대 총을 든 애들하고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예,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말하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그러한 그 잭나이프 위협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해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송을 하면서 뭐냐면 보기엔 멀쩡하죠. 예, 그 지금 저한테 그렇게 한 행동을 한 그 친구도 야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보기엔 멀쩡한 인간들인데 그 미친 짓들을 합니다. 예. 그러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은 온갖 별명 다 하죠. 아, 제가 지금 무슨 뭐 약간 정신이 없는 상태다. 또 무슨 뭐 술이 취했다든가 또 뭔가 또 그 자기가 한 행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핑계와 어떤 그런 정말 그 이유를 갖다 댑니다. 인간들이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 인간들이나 뭐 사업을 하는 인간들이나 무슨 한인 사회에서라든가 무슨 한국 사회에서도 뭘 하겠다고 단체를 꾸미는 인간들 다 똑같아요. 꼭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필요한 단체는 꾸며져야 되겠죠. 근데 모든 그 수많은 단체가 꼭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단체일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지들이 패거지지기 좋아하고 폼 잡기 좋아하고 뭐 이래서 뭐 여기서도 그렇죠. 아 이래서 한인사회 뭐 권익을 위해서 일하겠다. 무슨 어떤 뭐 정말 많아요. 뭔가 조그만한 무슨 어떤 뭐 정부의 어떤 뭐 요만한 끈앞풀이 되거나 뭐 하면은 그것이 무슨 대단한 년. 왜? 미국의 공무원은 수십만 명, 아마 수백만 명이 될 거예요. 그 수백만 명, 수십만 명 중에 요만한 자리 하나 온 게 무슨 어떤 조그만 사회에서는 어떤 커뮤니티에서 뭐 대단한 것처럼 무슨 힘을 갖고 있는처럼 아닙니다. 폼 잡기 좋아하는 인간들이 그저 그런 거 하나, 요만한 감투 하나 가지고 그저 생색을 내면 아무것도 그런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것 같죠. 근데 그걸 잘 알고 그 정말 깊이를 알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권익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권익을 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한인들이 강도 많이 당하고 사람들이 그 한 해에 하여튼 10명 이상이 그 공천 강도 손에 죽은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도 제가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그런 또 신문 칼럼을 써서 제가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런 사건이 나니까 무슨 한인 사회하고 흑인 커뮤니티가 뭐 서로 정말 뭐 회의를 해서 뭐 어떤 좋은 방법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인을 대표해서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간주합니까? 그런 우리처럼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고, 무슨 교회 목사, 무슨 학교에 무슨 교수, 이런 사람들이 한인을 대표한다고 갔어요. 뭐 흑인들도 마찬가지로 뭐 흑인 커뮤니티면 지금 뭐 교회 목사들 뭐 한다. 물론 흑인 교회 목사들이나 그 사람들 대변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인들이 이 DC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한인 소위 말하면 교수나 목사라는 사람들이 일선에서 일한 그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래서 그때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걸 쓰면서 내가 그건 나중에 또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한 가지 말한 게 있어요. 당신네들이 한인 사회를 대표하고 한인 사회가 아니라 우리 한인 상인들 고층을 대표해서 그들과 만약에 어떤 협상을 하고 회담을 하려면은 다만 하루나 일주일이라도 직접 그 가게에 가서 한번 오픈 투 크로스까지 한번 일들을 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일들을 하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고 어떠한 정말 힘든 상황이 발생되는지 한번 하루나 적어도 일주일만이라도 같이 오픈 투 크로스까지 한번 생활을 해보고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죠.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대표라고 가서 무슨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참 나는 보면 우리 인간들이 감투에 약하고 무슨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약해요. 약할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자들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분야밖에 몰라요. 예. 목사가 하루 열 몇 시간 힘들게 그냥 빈곤촌에서 일하는 힘든 그 상인들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교수가 그 사람들 그냥 와서 욕하고 뭐하고 정말 막 싸우고 하는 그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대표라고 보내요? 말 같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게 우리 한인 사회고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우라통이 터져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그런 투고를 제가 한번 신문에 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원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무슨 어떤 시니어들한테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한국에 있는 교포들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포들한테만. 젊은 사람, 뭐 나이 먹은 사람, 뭐 한국에서 정말 앞으로 이민 오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앞으로 해외에 나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먼저 이민 선배들의 고통과 고난 이런 거를 실제로 와서 내가 체험을 못하더라도 이런 유튜브라든가 어떤 수기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글이라든가 하여튼 어떤 영상을 통해서라도 제3자의 말을 통해서라도 일단 경험해보고 한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인간 사에서 한 번쯤은 알고 행동하고 이민을 가든 해외에 거주를 하든 또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그 생활이나 뭐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사회에서 또 힘들게 사는 생활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요새. 뭐 글로벌은 뭐 요새 뭐 하나라며요. 그 말들은 그렇게 하면서 왜 또 미국에서 생활하는 거 다르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다르고 또 어떤 뭐 동남아에 가서 생활하는 거 다르고 아프리카에 가서 생활하는 게 뭐 왜 다릅니까? 뭐 글로벌 시대에서 뭐 모든 게 일일권이라고 이 말들은 떠들면서 그러니까 참 속 들여다보는 인간들이 되지 맙시다. 하루를 살아도
조금은 될 수 있으면 좀 진실된 삶으로, 진실된 그런 좀 인생으로, 인간성으로 남을 배려하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욕심이 많고 뭐하고 많아도 겸손한 자는 그 욕심도 겸손하지 못한 자들보다 적고, 또 뭔가 어깨에 힘주고 폼 잡는 인간들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삽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학벌, 어떤 재력, 어떤 집안의 배경 때문에 폼 잡지 마세요.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대래 그렇게 뭐 소위 말하면 금수저로 살아온 인간들이 흙수저의 인생을 모릅니다. 근데 인생을 헤쳐나가고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흙수저의 삶을 알아야 힘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정말 옳은 방법이고, 또 요 정도 살면은 정말 내가 흙수저를 벗어나서 좀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배우고 안다는 겁니다. 저는 친구들하고도, 지금 친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살았던 지금 가까이 지낸 친구는 뭐 젊었을 때까지 좀 금수저의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저는 흙수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생각하는 게 틀린 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요새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지금 인간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다시 생겨나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서로가 정말 우리가 가식된 마음으로 세상을 살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손해 날 거 없잖아요. 내가 소리에 진솔하고 어떠한 따뜻한 인성을 보여주면은 아무리 나쁜 인간들도 다 나중에는 더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순간은 내가 힘들고 호달플지 모르지만 결국에서는 내가 진실되고 정말 겸손하게 남을 배려하고 좋은 인성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끝이 옵니다. 좋은, 그리고 뭐 속된 말로 제가 뭐 여기서 꼭 종교적인 말은 정말 쓰지 않겠지만은 그냥 전체적으로 신도 알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삽시다. 서로 폼 잡지 말고 거품 물지 말고, 서로 인간은 다 똑같은데 허세 부리지 말고, 그거 다 웃기는 일이에요. 다 그 꼴깍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또 이 방송 듣고 속으로 욕하는 사람, 제가 100번 1000번을 말하지만 욕하려면 저 앞에 와서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상응하는 대가를 내가 서로 응답을 해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을 한번 알려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는 뭐냐면 겸손하게 살자고 하는 말을 많은 여러분들한테 줄기차게 외칩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그리고 이 방송 끝나면 또 음식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음식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음식을 계속 조금씩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특히 남성분들, 뭐 젊은 사람, 뭐 나이 먼저 시니어라는 말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남성분들 본인들이 직접 급할 때 해 먹으라고 제가 이 방송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방송을 보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은 그냥 보시고 그냥 끄지 마시고, 구독, 빨간 글자에 구독, subscribe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나오는 거, 그 방송하는 사람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게 그냥 빨간색으로 나온 subscribe를 그거 한번 클릭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짙은 이런 흑색으로, 이렇게 짙은 색으로 변하면은 그게 뭐 하나의 그 방송을 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왕 내가 그 사람이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어서 내가 재밌게 봤다면은 그 사람에게 그 간단하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단 1페니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 하나 클릭을 해서 그 사람이 더 힘을 받고 조금 더 정말 마음에 와닿는 방송을 하기를 기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아마 더 큰 쓴소리로 인간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이중성, 그 정말 남이 보면 모든 인간들이 그렇죠. 상대방이 진실을 알고 나면은 실망이 많다고. 예, 그 실망이 많은 점을 여러분들한테 깨닫기 위해서 제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재밌게 봐주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땡큐. 이거는 닭고기하고 어니언하고 또 가지 같이 하고 좀 그냥 파 이렇게 현미 닭국밥 그래서 이제 볶아서 또다시 볶음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제 닭고기를 이제 큰 비슷하게 털을 좀 볶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방송 제가 이제 먹을 때마다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그런 음식은 제가 이제 제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올리브유를 좀 쳤고 그래서 이거는 볶음밥이라기보다는 닭고기 이렇게 큰 거 이거 양념 닭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이제 밥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닭고기를 좀 잘랐습니다. 자르고 옆에 거는 누룽지를 만드는 거예요. 누룽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연기가 오르네요. 완성된 메리네이트 닭고기 볶음과 그리고 현미 잡곡 누룽지 그리고 파김치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아침 겸 점심 겸 브런치로 오늘 하루 맛있는 영양식으로 하루 이제 마무리 그러니까 브런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그래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이제는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자주 시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